두 번째 토크 주제는? 세액공제 받은 돈 재투자 좀 해보자. 좀 그러니까. 굴려보자. 이겁니다. VCR을 통해서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들을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목돈. 네, 그래도 조금 나왔는데 네.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다면? 그러게요. 저는 자영업자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그죠?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다 아니죠. 그렇게 느꼈어요. 다 알죠. 우리는 네네. 알죠. 네네. 우리가 패널들끼리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은 또 네네.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모쪼록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네.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근데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좀 네. 과하게 말씀을 드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아까 제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했고 네. 연금보험, 네. 저축보험, 변액. 변액보험 같은 상품들은 비과세. 비과세가 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 상품을 제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청자들은 저는 항상 이제 강의하거나 방송할 때 염려하는 네네. 것은 방송 듣고 대책 없이 보험 깨고 네, 맞아요. 임의대로 조정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자, 네 글자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추가 납입. 추가 납입. 네, 추가 납입. 네. 추가 납입. 보험사의 상품들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추가 납입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기 위해서 무리하게 금액을 가입하지 말고 작게 가입하고 작게. 30만 원 가입할 거 10만 원 가입하고 여기에 2배를 추가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 같은 논리로 네.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네. 90만 원이다라고 네네. 하면 30만 원으로 줄이시고 줄이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60만 원 정도를 추가 납입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네네. 예전에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들 가입하실 때 네. 오늘 콜센터로 반드시 한번 전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화하셔서 네. 내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네. 비과세 상품은 네. 추가 납입의 한도가 얼마가 되느냐. 아. 그래서 작년, 재작년, 5년 전에 내가 못 봤던 것까지 한꺼번에 소급해서 불입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추가 납입 수수료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셔서 그 추가 납입 수수료가 3% 이내다. 네. 한 2%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보험으로 저축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축성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납입을 활용하셔서 비과세와 아까 강조했던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좀 균형적으로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아니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 가능하면은 조금 피해야 되는 상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맞아요. 확 날 수도 높지만, 있지만 맞아요. 또 그만큼 한 방에. 위험 요소가 맞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우리가 투자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아우. 주가가 2,200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10% 이상, 뭐 고점 네. 대비 한 20% 이상 빠진 겁니다. 많이 2,400으로 났었죠. 생각하면. 근데 이제 반대 거래를 당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끼고 네. 증권 주식을 샀다가 이 잔고가 안 되다 보니까 증권사로부터 억지로 강제로 반대 매매로 결국에는 20% 40%의 손실을 확정을 당하는 거거든요. 저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네. 한번 따라해 네네.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따라할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주식 말고 펀드, 주식 말고 펀드. 종잣돈 말고 적립식. 종잣돈 말고 적립식. 네, 아까 송미님께서 주의해야 될 투자 방법, 네네, 저축에 대한 상품.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상품이라기보다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아, 네. 방법. 제일 위험한 게 저는 그런 겁니다. 적금만 붙다가 네네. 모이면 네. 그 돈 가지고 뭐 하죠? 주식. 이유동성으로 주식. 만 원씩 1년을 저축하면 대략 1,000만 원 되는데 네네. 이 돈 모이면 벌써 주식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종목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요. 네.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들 어디 주식이 싸다 괜찮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했던 종목만 네. 5년 동안 사신 분이 계세요. 아. 마이너스 20%였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돈을 1억을 모았는데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종목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저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네. 주식으로 종잣돈을 투자하지 말고 네네.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하게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림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네. 대략적으로 색깔만 말씀을 드릴 네네네. 테니까 색깔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파란 색깔 보이시죠? 네, 파란색 진한 굉장히 거요. 많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죠. 네네. 2010
2013년 10월 달부터 네. 지금 2018년 10월까지 5년의 기간 동안 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 게 어디냐면 엄청 이렇게 두 번째 아. 중국 본토입니다. 아. 자, 그 중국 본토에 투자됐던 펀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일 수 있었죠.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네. 매월 10만 원씩 투자한 사람들은 과연 수익률이 얼마가 됐을까요? 궁금하다. 두 번째 노란색 보이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치식 말고 적립식. 종잣돈 말고 적립식으로 하면 네네. 자, 산수예요. 10만 원씩 12달 120만 원. 120. 5년을 보면 600. 600만 원. 그 600만 원을 투자했던 적립식의 5년의 기간 동안 네. 600을 투자하니까 수익이 얼마 되냐면 얼마 됐어요? 683만 원이 됐어요. 5년 동안에. 5년 동안. 그 수익률 얼마 났죠? 13.9%. 음. 한 14%면은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네.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3% 정도. 네네. 세 배가 된다는 그러네. 거. 3배가 넘네. 그쵸? 3배가 넘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3%의 연평균 수익률 3%는 네. 적금의 6%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적금은 적금은 매달 일정한 붓는 네네. 거고 예금은 한꺼번에 넣어 놓는 거죠. 네네. 예금을 3%짜리 요즘엔 없습니다. 없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도 한 2%대고 맞아요. 저축은행 가야 2.7% 되는데 네네. 좀 불안한데. 3%짜리 정기예금을 보도 세금 떼면 또 얼마 안 되지만 적금은요. 이 6% 실제로 3%라 하더라도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1월 달에 벗던 거, 네. 6월 달에 벗던 거, 네. 10월 달에 벗던 이번 달 적금하고 다음 달, 다다음 달 12월 달 거는 한 달치 이자만 계산되죠. 자, 제 손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실제로는 절반밖에, 즉 3%의 적금은 네. 실질 수익률은 세금 떼고 1.37밖에 안 됩니다. 작다. 그럼 아까 제가 너무 현저하게 적금으로 6%를 해야 펀드 수익률 3%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저도 뭐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합니다만 패널 분들이나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네. 투자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들어보면 네. 예전에 1억을 투자했다가 손해 보셨대요. 언제일까요? 98년도에 펀드 처음 나왔을 때. 아. 두 번째, 2007년도에 금융 위기 때. 즉 1억 원 돈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 손해를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잣돈으로 모아서 투자한다기보다 네네. 다 같이 매달 매달. 버는 매달. 버는. 소득에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저 올해 펀드가 질문이요. 네. 전 그러면 저 있는 거를 적립식 펀드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네. 그때 제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정시라고 다 안정적이진 않을 테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느 은행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어느 은행에 가면 어느 은행에서 그 네. 지주 회사에서 투자를 권하는 그런 펀드들이 추천 상품으로 있겠죠. 이렇게 네네네.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품을 네. 가입했는데 뭐 어디 스타 뭐 이렇게 해서 가입했는데 네. 그 상품들이 2년 돼도 3년 돼도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 네. 정말 이상한 건 코스피 수익률은 지난 3년 5년 동안 좋았는데도 네. 그 펀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음. 결국에는 네. 자산 배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 펀드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거든요. 네. 성장주, 가치주가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채권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즉 자산에 대한 분배 그리고 글로벌로 우리나라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네.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넣지 말고 매월 보여야 될 이유가 시간을 분산해서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변동되는 가격에 대한 분산인 거죠. 네네. 이렇게 분산 투자 원칙은 그런 원칙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올해가 펀드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자, 우리가 제가 김장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김장 담글 때가 되면 배추값 떨어지게 되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좋죠. 싸지면 네, 좋죠. 근데 네. 싸지면 배추를 많이 담글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3년 정도, 5년 정도 묵은 김치를 장사하시는 묵은지 김치 장사하시는 분들의 네네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네. 그렇죠. 훨씬 왜냐? 좋죠. 배추값이 떨어지는 만큼 저렴하게 많이 사 놓는 3년에 5년의 기간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적립식 펀드는 불입하다가 올해 펀드가 안 좋다라고 네. 불안해서 빼지 말고 네. 이 빼지 그림을 말고 잠깐 꾸준히 보실게요. 네. 제가 오늘 좀 말씀 많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적립식 펀드로 쭉 가는데
지금 2년 4개월 동안 투자했던 그림인데 이게 2010년 전에 네네. 2008년 금융 위기 때의 그림입니다. 자, 이 회색깔의 그림은 코스피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국내 코스피 네. 종합 주가 지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88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안 보여요, 2년 중간에. 뒤에 1700 정도까지 올라오게 됐었는데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 그 기간을 변함없이 투자한 사람과 중간에 불안해서 뺀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불안해. 이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펀드를 멈춰서 적립식으로 매달 자동이체를 멈춘 사람은 2년 4개월이 되는 시점에 그나마 똔똔이 됩니다. 자, 수익률은 0.6%가 되는데 네. 이 기간 동안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목표를 정해서 저축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3.9%, 14%의 수익을 2년 4개월 동안 적립식 펀드로 냈다라는 겁니다. 네. 결론은 결론적으로- 적립식으로 해서 네. 진짜 꾸준히 꾸준히 가자. 꾸준히 가지고. 묵혀놔라. 가자. 묵은지처럼. 그리고 묵은지처럼. 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으로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성장하는 성장하는 기업과 기업과 나라에 분산 투자하자. 분산 투자하자. 이 그림처럼 파란색의 국민소득, 경제 성장을 결국에는 주가의 변동은 따라갈 수 있을 거다. 네. 예. 야, 박상훈 훈장님이셨어요, 훈장님. 잘 배웠습니다.